안녕하십니까? 실무로 배우는 한글 2020. 이번 시간에는 문서 작성 실무 첫 번째 시간으로 덧말과 그림을 넣는 방법, 두 번째, 글자 모양과 문단 보호를 편집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덧말 넣기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덧말을 넣기 위해서 상단 메뉴 입력, 덧말 넣기를 선택을 해서 내가 덧말을 넣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을 넣기 위해서는 상단 메뉴 입력에 들어가시면 그림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 넣기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이 메뉴를 통해서 그림을 넣을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덧말을 넣어서 작업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문서 작성 실무 작업전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실행을 했더니 첫 번째 줄에 세상을 움직이는 만화의 힘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에 나는 내가 덧말을 넣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덧말을 넣기 위해 입력에 덧말 넣기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근데 그냥 입력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 부분에서는 덧말 넣기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입력의 옆에 있는 조그만한 삼각형을 선택을 해주시면 옛날 한글 2007 버전 느낌처럼 메뉴들이 이렇게 아래로 쭉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서 덧말 넣기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면 덧말 넣기에 대한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우리는 덧말의 내용으로서 디지털 만화 규장각이라고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덧말 위치를 위하고 아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 본말 위쪽에 덧말이 넣어지는 거고요. 아래를 선택하시게 되면 본말 아래쪽에 덧말이 넣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덧말의 위치로 올바른 위치를 선택을 해주시고 넣기 버튼을 선택해 주시면 해당하는 데이터 위쪽에 덧말이 넣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서 제목에 대해서 이와 같은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범위를 잡아주시고 자, 지금은 이 제목 세상을 움직이는 만화의 힘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맑은 고딕이라고 하는 글꼴 글씨체를 갖고 있는데요. 이 메뉴를 선택을 해서 모든 글꼴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형태의 글꼴이 표시됩니다. 위쪽에 굴림이라고 하는 걸로 바꾸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굴림으로 바뀌어지고요. 아, 죄송합니다. 도둠이네요. 도둠. 자, 도둠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글씨를 도둠으로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 글씨를 18포인트로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있는 기존에 있는 글씨 크기 이 부분을 18 엔터 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해서 글씨를 정가운데에 오게 하면 비교적 제목 같은 느낌을 들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진하게 그러면 범위를 잡아서 여기 있는 첫 번째 진하게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그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넣기 위해서 입력의 그림 넣기 혹은 새로운 이미지를 넣겠다 라고 해서 단축키 Ctrl N I를 이용해서 그림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글자를 띄워서요. 자, 뭐 아무데나 그림을 넣으면 되는데 만약에 저는 여기 앞쪽에다 그림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축키 Ctrl N I를 눌러주시면 그림 넣기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꼭 선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문서의 포함이 반드시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문서를 내가 한 번만 보고 사용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의 위치가 이동되거나 아니면 다른 컴퓨터에서 열거나 할 때 이 문서의 포함을 선택을 안 하면 그림 이 한글 문서에서 이 그림의 위치만 기억해서 가져오게 돼요. 그럼 위치가 이동되거나 그림의 이름이 바뀌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컴퓨터에서 불러오거나 할 때 이 그림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한글 프로그램 통해서 그림을 불러올 때는 웬만하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서의 포함을 체크해서 우리가 그림을 넣자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림 1번을 선택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열기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십자 모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적당하게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넣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만약에 그림에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자르기 기능을 통해서 그림을 잘라버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림의 일부분을 자르기 위해서는 그림을 선택하시면 그림 탭이라고 하는 게 표시가 됩니다. 마치 튤립 모양같이 생겼는데요. 얘를 클릭해 주시면 오른쪽 부분에 자르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뭔가 안쪽으로 뭔가 들어가는 듯한 선들이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해서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당겨주시게 되면 이렇게 잘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자르기 부분이 수행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크기죠. 크기 이제 그림의 크기가 되겠는데요. 자, 그림을 더블 클릭해서 이제 개체 속성이라는 창이 표시가 되면 너비가 이제 가로의 값이 될 거고 높이가 세로의 값이 될 건데요. 얘를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값으로 할 거야 라고 해서 고정값을 선택해 주시고 가로를 45, 높이를 35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설정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조건대로 바뀌어졌고요. 또는 이 그림 탭에서 이 부분에 있는 가로 너비와 높이 이 부분에서 내가 조정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너비나 높이를 바꿀 수 없도록 고정하고 싶다 라고 하면 크기 고정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게 크기 조정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깥 왼쪽 여백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그림을 이제 여백 바깥과 그림 사이 여백을 2mm만큼 왼쪽에 두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는 그림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여백 캡션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깥 왼쪽 여백을 2mm만큼 늘려주시게 되면 얘가 조금 오른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설정하시게 되면 조금 이제 이 부분에 비해서 2mm만큼 안쪽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글자 모양이랑 문단 모양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 글자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글자의 크기라든가 글씨라든가 뭐 속성, 색깔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문단 모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가나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번호에 대해서 설정을 바꿔주는 그러한 부분을 말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내가 한번 문단첫 글자라는 문단첫 글자라는 기능을 먼저 일단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문단첫 글자라고 하는 거는요, 문단의 첫 글자를 강조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이런만 하는부터 창작물이다까지가 하나의 문단이에요. 이 문단의 첫 글자에 내가 강조를 하는 느낌을 하고 싶어요. 자, 근데 문단 첫 글자 장식은 중요한 게 뭐냐면 첫 글자라고 해서 내가 문단의 첫 글자를 직접적으로 범위를 잡으시게 되면 오히려 에러가 떠요. 따라서 해당하는 본문 데이터 아무 데나 커서를 두시고요. 그 다음 상단 메뉴 입력에 들어가시고 여기서는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안 보이죠. 그러면 입력 목록 단추를 들어가시고 살짝 내려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자, 만약에 입력에 들어갔더니 저처럼 안 보이신다고 하면 살짝 꼭 옆에 있는 서식에 들어가면 이렇게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클릭해 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메뉴가 표시가 되고요. 말 그대로 이제 문단의 첫 글자를 이렇게 좀 크게 해서 강조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뭐 글씨체를 굴림으로 하고 색깔을 노란색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글꼴을 나는 굴림체를 원해. 그리고 색깔은 노란색을 원해. 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첫 번째에는 한 줄은 말 그대로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줄, 세 줄을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이라는 글자가 두 줄로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세 줄로 표시되거나 한다라는 건데요. 저는 한번 세 줄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 다음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글씨가 입력이 되는데 지금 약간 설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이 문단의 첫 글자가 지금 띄어쓰기잖아요. 이제 띄어쓰기를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서식에 문단 첫 글자 장식 해서 내가 굴림 노랑 색으로 채워보고 설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입력이 된다라는 거고 해당하는 글자만 범위를 잡아서 내가 글씨체를 또 바꿔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의 뭐 색을 또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진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팅 값을 변경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단 첫 글자 장식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간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뭐 글자 모양을 설정을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중간 제목이 어딘가 보니까 여기 있는 만화 콘텐츠 창조 인력 양성 이 부분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해당하는 부분을 범위를 잡으시고요. 서식에 들어가면 글자 모양이란 메뉴가 보이시죠? 자, 선택을 해주시면 글자 모양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 또는 단축키 Alt L 단축키 Alt L을 이용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글씨를 궁서 글자 크기를 18로 하자고 돼 있어요. 글꼴을 나는 궁서로 할 거예요. 그리고 글자 크기를 18포인트로 설정하겠다 라고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1포인트가 대략 0.351mm 정도 되는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우리가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으니까 이 부분까지만 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글자색을 흰색, 음영색을 빨간색으로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글자색을 흰색, 음영색을 빨간색. 그러니까 글자색은 말 그대로 글자의 색깔이고요. 음영색은 그거에 대한 채우기 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설정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문단 번호 기능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건데요. 자, 문단 번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만화 창조에서부터 저작권 보호사까지 범위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식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여러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문단 번호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문단 앞에 번호를 매기겠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옆에 있는 삼각형 단추를 딸깍 하고 선택해서 원하시는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 중에서 저는 여기는 첫 번째 가로 1A 가로 얘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단 앞에 번호가 넣어졌는데요. 자, 만약에 1인 창조기업 양성이랑 현장 인력 양성이 이 가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하면 여기서 해당하는 부분만 범위 잡고 한 수준 감소하면 가 밑에 A, B가 들어가고요. 만약에 디지털 만화부터 보호사업까지가 이 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마찬가지로 한 수준 감소를 통해서 가 안에 A, B가 들어가도록 또한 나 안에 A, B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세팅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가는 왼쪽에서부터 20포인트만큼 떨어지고 이 수준은 A, B는 30포인트만큼 떨어지게끔 표시하자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가에서부터 A, B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여기서 문단 번호 모양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용자 정의를 체크해 주시고요. 자, 20포인트만큼 들어갈 거예요. 그럼 내가 20 입력해 주시면 20만큼 갖고 내가 정렬을 이제 둘 다 1수준, 2수준 둘 다 오른쪽으로 할 거죠. 그러면 정렬을 오른쪽 하면 이게 오른쪽으로 당겨지고요. 이 수준 내가 30포인트만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번호 모양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아까는 A였는데 뭐 1, 2, 3이나 뭐 가나다 아니면 가나다면 또 겹치니까 안 되겠죠. 뭐 로마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설정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 안에 1, 2 가 안에 1, 2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또 가가 나는 여기 나를 표시되기 전에 또 가가 됐죠. 그럴 땐 얘를 선택을 해서 다시 문단 번호 모양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그 이전 번호 목록에 이어 혹은 앞 번호 목록에 이어 이걸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가 안에 가 다음에 나가 들어가고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또 이렇게 매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또 지금 다시 이전 번호에 연결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이전 번호에 이어서 하면 얘도 이제 3, 4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글머리표를 선택을 해서 이제 뭐 글머리표 글의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가 이제 그림 글머리표로 해가지고요 이제 그림으로서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림 형태로서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 개요라고 해서 이렇게 개요 형태로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수준 감소 이렇게 한 다음에 수준 감소 여러분들 이제 그 도서관 같은 데 가시면요 어떤 책자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책자 같은 데 보면 뭐 어떤 굉장히 오래된 개론 같은 거 책 보면요 얘가 대분류고요 그 다음 중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소분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인 거예요? 여기 있는 개요에 대해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범위를 잡으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글자 모양 밑에 문단 모양이 있어요. 이쪽에도 있네요.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확장이란 메뉴가 있죠. 여기서 문단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제 지금 현재는 뭐 개요 문단인데 이걸 뭐 번호 문단을 아까처럼 이제 번호 문단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글머리표로 넣을 수 있는데 이 문단 모양이 되게 디테일하게 설정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서식 메뉴에 들어가서 직접 원하시는 것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자, 글자 모양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기준 크기 좀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어느 글씨 크기로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 있는 PT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밀리미터로 바꿀 수가 있겠죠.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mm가 죄송합니다. 그죠? 1mm가 0.351mm라고 했으니까 10포인트는 이제 하나 올라가 가지고
3.51mm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글꼴에 대해서도 이제 글씨체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장평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가로 비율을 말하는 거고요. 자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말 그대로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제 뭐 글자에 대해서 이제 뭐 그림자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뭐 진하게 표시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세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강조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글자 위에 이렇게 강조점을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글자 위에 강조점 넣어줬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처음에 입력이 덧말 넣기 들어가서 덧말을 넣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았고, 두 번째 입력의 그림에 들어가서 그림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그 다음 또 새로운 부분을 우리가 배웠죠. Alt를 들어가서 이제 글자에 대한 설정을 하는 방법을 배워보았고, 문단 번호 설정을 통해서 이제 문단 번호 설정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 이제 문서 작성 실무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엔 실질적인 예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조금 더 본격적인 실무 내용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